네, 22년 1월 3일 월요일 전이고요. 사실 지금 이 오늘 영상을 한 4번, 거의 4번 정도 찍었다가 찍는 도중에 저희 아이들이 어, 좀 때를 부려서 계속 그 중간에 끊고 다시 녹화하고 하다 보니까 흐름이 끊겨가지고 지금 4번째 다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끊는 거 없이 좀 아이들이 울어도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는 몸 컨디션이 이제 지난주에 3차 백신 부스터 샷을 맞고 나서 너무 잠이 와서 저 매매를 할 의욕이 좀 없었고요. 했던 게 뭐였죠? 했던 게 특수건설을 아침에 매매를 처음에 했고, 이거는 그냥 스캘핑으로 짧게 한 1~2% 정도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뭐 NPC랑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도저히 이제 호가에 집중할 컨디션이 안 되다 보니까 DB 하이텍이라는 놈을 그냥 사놓고 잠들었어요. 이건 그냥 수급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은 정고점이었던 79,300~400원 정도 거기에 매도를 일단 걸어놓고 잠들었는데 그 가격까지 오질 않았고요. 일단은 평단가가 이제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탈하는 경우에 바로 당장 내일 시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할 예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사상 최고가죠 사실은. 아침 이제 장 전부터 DB 하이텍의 어떤 실적이 21년도 전체 실적이 일단 4분기죠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고, 22년도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 상승세가 뚜렷하다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고, 신한금융하고 JP모건에서 이제 주포로 작용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아침에는 기관까지 합세해서 계속 이제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다가 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매수하고 매도가 섞여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외인은 그대로 이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홀딩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상황을 봐서 바로 정리를 하든지 조금 더 지켜보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봉상이 지금 위치가 굉장히 훌륭하고 당장이라도 지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수급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매매를 했던 거고, 그거는 뭐 상황을 보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경우가 오스템 임플란트죠. 이 엄청난 우량주가 거의 2조에 가까운, 얼마인가요? 2조? 딱 2조네요. 시가총액 2조가 횡령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고, 참 대단한 일이죠. 뭐 다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한 직원이 18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해버렸고, 그 중에 거의 한 1500억에 가까운 돈을 동진 세미캠을 사버렸다는 거죠. 이때 아마 제 기억에는 있던 것 같은데, 한 이쯤에 이제 21일쯤인가 그쯤에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뭐 온갖 뉴스에서 떠들었거든요. 어떤 한 개인이 한 1500 정도를 사들였다 했던, 이제 그 개인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횡령한 돈을 결과적으로 이제 가지고 동진 세미캠을 샀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야 뭐 워낙에 튼실한 회사다 보니까 뭐 당장 폐지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사실 이 횡령이라는 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상당히 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좀 힘든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참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을 참 다시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행태인 것 같고요. 이런 우량주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고 상패 심사를 받게 되는데 무서워서 어떤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야 크게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참 씁쓸하죠 저런 거 보면. 그리고 중앙 DNM 이거는 뭐 어떤 그 자회사가 뭐 흡수합병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하한가를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일단 뭐 수급을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거의 한 1300만 주를 잡아 던졌는데 뭐 때문에 던졌는지 이게 왜 하한가를 갔는지 요거는 공부 차원에서 매매를 할 생각은 사실은 없고요. 혹시나 뭐 하락 이격이 커진다라고 하면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 외에도 뭐 재밌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오늘의 첫 1번 관심주는 그 코세스예요. 코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인데 아마 이거 컨디션만 좋았으면 이게 사골 매매 계속해서 시가 밑에서 받고 시가 위에서 팔고 아마 계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막판은 사실은 종가 베팅으로 보고 있었는데 하질 않았어요. 이유는 이게 좀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3거래일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죠. 단일가 매매 예고가 뜨면 일시적으로 좀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시가까지 그리고 시가 이후에 한 2, 30분 또는 길면 뭐 1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좀 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가 1595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 정도가 어제 종가 대비 떴는데 간당간당했어요. 지금 한두 호가 차이로 예고가 안 뜨는 가격에 걸렸는데 이게 지금 동시효과 직전에는 확실히 이 16,000 위에서는 분명히 3거래일 단일가 거래 그 예고 공시가 뜨는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날 시가 밑으로 좀 눌러주면 다시 매매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종가 미팅을 안 했는데 주포가 핸들링 아주 멋지게 해서 예고를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일가에서 굉장히 센 시세가 나와 있고 이것도 지금 고점이 거의 전고점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신고가까지 8%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장 초반에 바로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를 뚫은 이후에 음봉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붙는지를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완벽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만 주 그러니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1600억 정도 거래대금 1600억 이상은 좀 터져줘야 진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다라고 하면 음봉이 꽂힐 확률도 있으니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MPT 아주 엄청난 종목이죠. 이거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 날 엄청난 이 롤러코스터를 보고 이거는 좀 매집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의도적인 매집인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면 이제 며칠 정도를 좀 페이크로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시세로 그 전에 윗꼬리를 바로 잡아먹는 건 엄청난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관종으로 지금 MPT를 내일부터도 계속 앞으로도 쭉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이거는 뭐 2일차 단일가 거래일 좀 모양을 보고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엄청난 로켓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장막판에 이제 강한 시세를 줬던 인포뱅크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위치가 여전히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종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핑거, 유비벨록스, 쿠콘, 아톤 요 네 개는 이제 전부 그 마이데이터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관련 주들인데 이미 뭐 12월 정도부터 계속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제 조정을 좀 쳤고요. 지금의 대장주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유비벨룩스가 대장처럼 보이긴 한데 거래대금이 지금 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아쉽고요.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완전히 뚫은 상태인데 거래대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상승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핑거 같은 경우는 상승률은 대장이 아닌데 차트 위치나 어떤 주가 위치 그리고 움직임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유비벨룩스보다는 핑거에서 매매를 하기에 훨씬 더 안전하고 적합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유비벨룩스의 주가를 좀 참고하면서 핑거에서 어떻게 보면 2등주 짝짝이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핑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최소한 1월 15일까지는 좀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쿠콘, 아톤 얘네들은 지금 거래대금이 워낙 없고 단기 매매하기에 어떤 적합한 거래대금이나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요. 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사실 뭐 그거 관련주죠. 저기 에너테크라는 회사의 어떤 2차 전지를 납품한다. 뭐 이런 자회사가 핌스의 어떤 자회사가 2차 전지를 납품한다. 뭐 이런 뉴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차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신고가에 위치해 있고 거래 대금도 제법 터져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오늘 아쉽게 끝났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비트나인은 좀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당장 뭐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송네오텍 이것도 지금 차트 위치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영화테크는 여전히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질 때까지 계속 봐야 되고 또 이제 좀 재밌는 게 대선 관련들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죠. 대선 후보가 워낙에 이제 입만 뜨면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힘당의 어떤 선대위 사람들이 전부 다 당직을 내려놓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당연히 뭐 반사 이익으로 뭐 홍준표나 안철수 이런 쪽의 어떤 주가에 탄력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은 잘 없고요.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은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또 바뀔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 볼 게 없고 파인테크닉스하고 저기 KH바텍 이거는 폴더블 폰들이 지금 여전히 이슈가 있고 삼성도 중국도 애플도 뭐 여기저기서 뭐 개나 소나 전부 다 이제 폴더블 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서 시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상한가를 가긴 해도 도저히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건드릴 생각이 아예 없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는 사실 가급적이면 안 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가 상투가 될지 결국은 폭탄 돌리기가 될 거고 언젠가 한번 당첨되는 순간 그간 쌓아온 이 수익금이 거의 뭐 다 날아가는 수준의 어떤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뭐 이 정도로 관종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컨디션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요. 내일도 만약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뭐 DBI 텍만 좀 정리를 하고 좀 쉴 것 같고요. 괜찮으면 MBT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관련 애들 정도에서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